1년 뒤에 내가 지금의 나에게 편지를 보내보는 거예요. 어쩌면 이 편지는 미래에서 온 거죠. 이미 내가 원하는 모습에 도달한 그 미래에서 지금 너무 힘들지만 사실 이거는 너가 가는 길에 꼭 필요한 과정이고 넌 이렇게 멋있게 짠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굉장히 멋진 모습에서 나한테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원장님, 네. 일을 쉬는 상황에서 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네,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사실 일을 쉴 때 피디님 뭐 하세요? 여행도 가시고 집에서 뭐 뒹굴뒹굴 거리기도 하고요. 다 좋아요.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저는 사실 일에 대한 방향성을 먼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작정 나 너무 고생했으니까 6개월 동안은 나 진짜 아무 일도 안 할 거야, 아니면 나 해외여행 갈 거야, 아니면 제주도 한 달 살기 할 거야, 뭐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요. 사실 일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 없이 시간이 흘러서 또 어쩔 수 없이 또 일을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앞전에 일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힘들었던 점은 역시 더 힘들고 괴로웠던 거는 역시 더 괴롭게 만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 꼭 필요한 경험이요, 바로 자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경험에서는요, 자신의 성장을 시켜주는 자산 경험과요, 또 사라져버리는 소비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험이 의미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를 성장시켜주는 경험이 자산 경험, 무의미한 경험이 소비 경험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자산 경험은 어떤 경험일까요? 경험을 통해서 뭔가 어떤 가치를 낼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과 방향이 맞다면 이건 자산 경험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것과 상관없이요, 순간적인 자극만 주는 이런 경험은요, 소비 경험이 돼요. 이걸 구분을 잘해야 하는 이유는요, 형태가 같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요, 외식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파인다이닝을 경험한다? 이건 어떤 경험일까요? 바로 자산 경험이에요. 비싸지만 고급스러운 미식의 형태와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실제로 내가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자산이 되어서 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 없이요, 그냥 어디 오마카세 엄청 유행한데 라고 하면서 막 경험을 했어요. 이거는요, 그냥 스쳐가는 소비 경험이 될 거예요. 유럽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원하는 목적과 방향성이 있다면 자산 경험이 되겠지만 흔히 가니까 여기 사진 한번 찍어야지 막 이러면서 가는, 이건 소비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낼 때요, 나한테 필요한 경험을 쌓아가는지 꼭 구별해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돼요. 나에게 이게 자산 경험인지 소비 경험인지 구별이 안 될 때는요, 일단은 경험 자체를 늘려보는 건 중요해요. 맛집이라고 소문나서 여자친구랑 갔는데 평점도 높은데 좀 맛이 아니면 취향이 아니었던 점, 저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이 점점 고도로 발전하면서 평점이나 정보들이 사실 이제는 많이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구별이 어려워졌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 찐맛집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일단 먹고 싶은 것을 설정해서요, 많은 가게를 다녀보는 거예요. 평점만 믿지 말고요, 블로그만 보지 말고요, 내 발길이 이끄는 곳에 가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수많은 맛집을 찾을 수 있어요. 이게 저는요, 방향성을 찾는 방법과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군가의 직업이 나의 업이 될 수도 없고요, 누군가는 굉장히 난 이게 너무 좋아라는 이런 직업이 나에게는 되게 불만족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나한테 딱 맞는 업은요, 나만은 알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가 사실은 평점 높은 맛집 찾다가 망한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다가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무작정 공무원 준비하고, 그 이후에 제가 지금의 길을 찾는 건요, 사실 딱 한 번의 선택으로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비밀이지만 연애 상담도 하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지금은 진로 상담까지 온 건데요, 내가 진짜로 뭘 해야 될까?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하면서 이 일 저 일 공부하고 경험을 하면서 쌓이고 쌓이다 된 거죠. 30대예요. 제가 0부터 시작을 하면서 두렵고 힘들었는데요, 미래의 저를 위해서 저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쉬고 있는 분들, 아직은 기회가 넘쳐나기 때문에 일단은 작은 알바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많은 청년들이요,
동기부여만 받는 거, 그러니까 남을 통해서 받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 영상을 많이 봐주면 너무 좋겠지만요. 영상 시청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스스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요. 자신의 5년 뒤의 모습을 그려보는 거예요. 지금의 상태에서요. 어떠한 변화 없이 하던 대로 시간이 흘러서 5년이 되었을 때 그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20대 중반이면요, 30대가 되어 있을 거고요. 30대면 30대 중후반이 되어 있겠죠. 그때 내가 스스로에게 떳떳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한번 그려보신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는 보인다고 생각해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말이요.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미래, 현재, 과거로 움직인다는 말을 좋아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미래에 나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는지에 따라서요. 현재도 과거도 바뀐다는 뜻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전 예전에요. 30대에요. 40대? 제가 어떤 모습일지를 좀 상상해 봤어요. 공무원은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누군가를 조금 돕고 좀 재밌는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미래를 위해서 현실을 충실히 채워가다 보니까 지금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이 현실을 충실히 채워갈 때 정말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너무 힘든 일이 있었지만 진짜 나의 미래를 보고 다가가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은 50대 제가 하고 싶은 모습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지금 방황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청년들이 어떤 미래를 꿈꿔보고 현재 노력과 그 미래의 꿈과에 대한 간극을 좁혀가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쓰는 방법인데요. 미션이 하나 있는데요. 10년 뒤에 내가 지금의 나에게 편지를 보내보는 거예요. 어쩌면 이 편지는 미래에서 온 거죠. 이미 내가 원하는 모습에 도달한 그 미래에서 지금 너무 힘들지만 사실 이거는 너가 가는 길에 꼭 필요한 과정이고 넌 이렇게 멋있게 짠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굉장히 멋진 모습에서 나한테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사실 저는 엄청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미가 언제 필까요, PD님? 네, 여름에 펴요. 코스모스는 가을에 핍니다. 분명 여러분의 주인공의 시기가 와요. 그래서 각자 이 시기를 흘러가지 않도록 내가 어떤 꽃인지 찾아보고 먼저 피는 꽃들 미워하지 않기. 왜냐하면 인생은요, 나예요. 그리고 인생은 짧기도 하니까요. 나를 사랑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퍼스널 커리어 전문가 이혜진이었습니다.